일본에서는 아베 총리 퇴진 이후 차기 총리 선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온라인 매체에서 아베 총리를 둘러싼 뜻밖의 기사가 올라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간 겐다이 디지털은 4일 친이대 아베 로스는 심각한 1년 후에 여러 번 등판 대망론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퇴진 표명에 아베를 따르던 친이대의 아베 로스가 심각한 것 같아 보인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응원단으로 알려진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 씨는 3일 발매된 주간 신초 출판사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탄하며 격동의 국제사회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이정표로 아베 총리의 관점과 역량이 요구되는 날이 반드시 또 온다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 톱리그 제6기구의 가와부치 사부로 회장도 트위터에 건강을 되찾은 날에는 다시 등판도 가능하지요. 몇 년이 지나도 아직 68살입니다 라고 게시하고 성원을 보내는 글도 전했습니다. 일간 겐다이는 아베 총리가 아베도 마스크로 시작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엉망진창으로 했고 국회에서도 회견에서도 계속 도망 외교로 일관하다가 내정도 꼼짝없이 레임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질병을 이유로 정권을 내던졌다는 실정인 상황에서 요 며칠 완전히 아까워하는 용태 같은 분위기가 있다며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한 교도통신이 8월 29일 3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이 전해 대비 20.9%포인트나 뛰어 56.9%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아베 내각 지지율 속에 아베는 이것을 노리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한 자민당 호소파 의원은 아베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역시 아베 씨밖에 없다라며 여러 번 등판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권은 코로나 대책과 올림픽 개최 여부 결정 등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가 그 체제로 계속하다 보니 사선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단지 일단 물러나는 것으로 오히려 다시 복귀의 눈이 나온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내년 가을 본격 총재 선거에서 여러 번 등판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임을 결정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푸틴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신조, 또 만나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푸틴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간 겐데이 디지털은 이 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 연속 3선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임기 때마다 괴뢰 총리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다시 대통령에 복귀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침내 올해 7월 헌법 개정으로 2036년까지 연임을 허용했습니다. 거의 종신 대통령이 된 셈입니다. 아베 총리도 정권을 1년만 스가 관방장관에게 맡기고 내년 가을에 총재 선거에서 돌아올 생각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간 겐다이는 아베의 사의표명 회견에서의 발언에도 신경이 쓰인다며 주목했습니다. 치료를 통해 어떻게든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해 새로운 체제를 한 의원으로서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다음 총선도 나올 거야 라는 의미라고 본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 저널리스트인 야마다 씨는 일반인은 그렇다 쳐도 국회의원이 대망론을 주장하는 것은 여하튼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사람에게 앞으로도 매달리는 건 자민당의 인재결핍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도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문제로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아베 총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로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고 특히 오랫동안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온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 입장 발표 이면에는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청와대 참모들이 외교부 입장 발표로만 끝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급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하며 아베 총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 협력 증진 관계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발표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한일 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아베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베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16개국의 정상들의 작별 인사에 일일이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다른 정상들처럼 트윗을 통해 입장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인사를 건네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아베는 아베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에 형식적으로라도 감사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현재 아베 총리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최악인지 최상인지 모를 일이지만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처럼 내년 9월에 재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종신 총리로 말입니다. 한편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느슨해지는 깜짝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차 판매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불매운동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8월 수입차 판매는 BMW와 아우디 약진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8월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 등록이 1,413대로 작년 동월 1,398대에 비해 1.1% 증가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7월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래 1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들고 일본차 업체들이 신차를 내놓으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 영향으로 더 악화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렉서스 판매량은 작년 동월보다 16.6%나 증가했습니다. 이를 견인한 차종은 렉서스 ES300H로 판매 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 혼다는 작년 동월보다 74.6%나 뛰었습니다. 도요타는 20.1% 줄었지만 감소세는 완화됐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닛산은 0대이고 인피니티는 36.8% 줄었습니다.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판매 순위 10위 안에는 1위 BMW 7,252대로 작년 동월 대비 69.0% 증가, 2위인 벤츠는 6,030대로 10.5% 감소했습니다. 3위인 아우디는 2,022대로 9배 증가했습니다. 4위인 테슬라는 전달 64대보다 1,255대 많은 1,319대가 판매되며 급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니, 폭스바겐, 렉서스, 포르쉐, 포드, 토요타, 지프, 볼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차 판매는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13,070대로 작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올 하반기에는 일본 차들의 성장세가 다시 한국에서 고개를 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을 비웃어가면서 말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